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023년 1월 1일 개면연 첫날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명상으로는 지난주에 새해를 맞는 마음 자세에 관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행동,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중국의 12월 중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7.0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3년 내 최저 수준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한국이 2022년도 세계 강국 6위에 등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2023년 올해 미국 주식, 경제, 연준금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시장 분석가의 예측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오미크론용 부스트 백신도 효용이 없는 오미크론 변종 XBB.1.5가 지난주 미국 신규 코로나 발병의 41%나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세계 최고층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를 에워싸는 거대 5층 한상 구조의 고리 건축 제안이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China December manufacturing contracts at the sharpest pace in almost 3 years. CNBC 뉴스 보시죠. 중국의 12월 중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7.0으로 급락하였습니다. PMI 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고요. 2020년 2월 이래 최고 빠른 하락입니다. 11월에 48.0인데 전문가들이 48을 기대하였다가 1.0%포인트나 하향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PMI 지수는 50 이하는 경기 위축 컨트랙션을 50 이상은 확장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PMI 하락 주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입니다. 12월 초에 엔티바이러스 조치를 많이 해제했는데 이게 영향을 준 거죠. 다른 조사에 따르면 12월 중에 중국에서 1,860만 명이나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침체로 해외 수요가 급감한 것도 영향이죠. 감염 확산으로 노동력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중국 회사는 1월부터 상하이 공장 생산 단축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의 주문 수주량이 작년 대비 20% 내지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한편 11월 중에 서비스 부분 PMI 지수도 41.6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에 46.7에서 4.5포인트나 급락하였습니다. 이도 역시 2020년 2월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한 종합구매관리자 지수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7.1에서 42.6으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PMI 전망을 보면은 구정 설 윤회에도 감염 우려 때문에 소비 확대가 기대는 아니고 그리고 구정 이후에나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중국의 최근 코로나 규제 완화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다소 성급한 봉쇄 완화로 감염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 회복이 추가로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감염자 감소가 나타나야 경제활동 활성화가 되겠죠. 한편 3년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급증할 전망인데요. 여행사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인들 여행 희망국 순서에 한국이 3위네요. 일본, 태국, 한국, 미국, 싱가포르, 동남아 그리고 영국 순입니다. 한편 이태리를 필두로 해서 유럽, 일본, 미국, 영국, 한국 등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죠. 대부분 1월 5일부터 최소 2일 전에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최근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해버렸죠. 중국 정부가 차별 조치라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관련 규제를 하거나 또는 그거 완화하는 영향력이 막중함을 느끼고 있죠. 중국이 세계 경제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소비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중국 내 감염자가 빨리 감소해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요. 한국 여행도 많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요. 한국이 세계 6위 강국으로 등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 영향력,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등 다양한 항목에 관하여 85개국을 대상으로 17,000명에 대한 응답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사는 세계 각종 랭킹 조사로 유명하죠. 예를 들어, 세계 유명 대학, 베스트 유니버시티 또는 베스트 카, 최고 차,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순위를 정하죠. 이 85개국 중에서 한국이 6위를 하였으니까 대단한 거죠. 한국이 세계 6위의 most powerful country로 성장한 데 대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사는 문화 영향력 강국 외에도 기업 환경, 전통, 삶의 질 등 10개 항목에서 종합순위를 정하는데요. 이 10개 항목 종합순위에서는 일본이 6위고 한국은 20위로 밀립니다. 문화 영향력, 기업 환경, 전통, 삶의 질 등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수준이 올라야겠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가 강국 선정 기준을 보면은 GDP 그리고 개인별 소득 퍼캐피타, 여기서 퍼캐피타는 PPP 기준입니다. 물가 수준을 감안한 개인 소득이죠. 한국은 총 GDP는 일본보다 적지만은 개인 소득 퍼캐피타는 PP 기준으로는 한 5년 전부터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이 표를 천천히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에 바로 독일 4위, 영국 5위, 한국 6위 강국으로 나타나는군요. 기분 좋죠? 2021년 말에 8위였다가 작년 말 드디어 6위로 등극하였습니다. 한꺼번에 2계단이나 뛰어노는 거죠. 네, 프랑스가 7위군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순입니다. 그 다음이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캐나다 순입니다. 그 다음이 인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호주, 터키, 이란, 스페인, 스위스 순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마켓워치사의 칼럼니스트 겸 혁명적 투자의 저자인 코디 윌라즈의 2024년 금융시장 경제 주식 등 11개 항목에 대한 예측 내용입니다. 11개 항목에 대한 예측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고 직감적이라는 느낌은 들지만은 또 새로운 시각도 있고 아주 참고할 만합니다. 그 첫 번째 예측 내용은 챗 GPT와 AI류가 생산성을 폭증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챗 GPT는 오픈 AI사가 개발한 대화 방식의 인공지능 모델을 말하는데요. 이 챗 GPT가 지난 30년간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나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인터넷을 여기를 통해서 했던 일을 챗 로봇이 이제 대신한다는 겁니다. 요즘 공공기관에 전화했을 때 챗 로봇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죠. 고객을 상대해 주거나 또는 프로그래밍 그리고 경비 처리 등에서 아주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챗 GPT, 챗 로봇이 2024년 기술 기업의 이익 증가에 기여할 건데 이 시장은 이를 2023년 하반기에 반영할 거라는 거죠. 작년에 기술 기업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분은 기술 기업이 살아날 거로 보네요. 두 번째 주장은 미국 경제가 세계 최강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작년 1분기, 2분기에 역상장함으로써 불경기 리세션에 빠졌다고 하지만은 테크 산업과 부동산을 제외하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죠. 특히 고용 시장은 고용 수요가 고용 공급보다 훨씬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수가 2023년에 기업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지만은 이 사람은 보합 수준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세 번째 예측은 기술 소프트웨어 부문 고용 침체가 2023년 중반에 바닥으로 끝난다는 거죠.
하반기부터는 관련 직종 고용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기술회사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메타, 아마존 등 소위 팡 기술회사들이 이미 고용 감축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익이 10 내지 15%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전 연준이 올해 내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5% 내지 6%로 예상하니까 지난 12월 페드 다트 플라트보다 더 높은 금리를 예상하네요. 여섯 번째 예측은 금년 인플레이션이 매월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물가 변동성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국채 수익률 예상인데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해 3 내지 4%,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해 4 내지 5%를 예상하네요. 여덟 번째로 주식시장 예측인데요. 대체로 보합으로 끝날 것으로 봅니다. 올해 다우는 마이너스 3% 내지 5% 정도로 예상하고 S&P 500은 보합, 나스닥은 플러스 5% 내지 플러스 10%를 예상하네요. 기술적으로 좋게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몰캡 회사들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봅니다. 아홉 번째 예측은 원유가가 올해 50 내지 60달러 배럴당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근거로 오펙 정산과 미국의 정산을 제시하네요. 열 번째 예측은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작년에 많이 떨어져서 현재 16,000불대인데 올해 바닥이 9,000불대로 내려갈 거로 보고요. 그리고 바닥 후에 11,000 내지 15,000불에서 움직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 많은 크립토 커런시가 사라질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혁명이 서서히 진전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주항공주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네요. 2년 내지 5년 내에 다수 민간 항공사가 기업 변경을 할 텐데 이때가 매입 혹이라고 합니다. 네, 3개, 11개 예측 중에 어떤 부분이 자신의 생각과 같고 다른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요. 지난주 오미크론 변종 XBB.1.5가 미국 내 신규 코로나 발병의 41% 비중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전주에 그 21.7% 비중보다 약 2배가 늘었습니다. 신규 감염의 주종이 된 겁니다. 이 XBB.1.5는 고도의 면역 회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용 부스터 백신도 이게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신규 감염, 그 재감염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XBB 변종은 인도, 싱가포르에서 먼저 발견됐다가 미국에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 질병관리본부 CDC에서는 백신 접종이 중증을 막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스터 백신을 맞은 사람이 중증을 덜 앓는다는 거죠. 최근 미국에서는 이 코비드-19 외에 독감, 호흡기 중증 합체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셋을 합해서 트리플 데믹이라고 명명하였네요. 미국인들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츠 칼리파를 에워싸는 고리 건축 제안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고리가 보이죠? 제네라 스페이스라는 설계회사가 제안한 건데요. 거대 5층 한상 구조를 지상 550m에 세운다는 겁니다. 이 환상 고리를 5개 거대 지주로 받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부르즈 칼리파는 162층이고 829.8m 높이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 정도 되고요. 삼성물산이 시공했었죠. 2010년에 완성했습니다. 이 고리 구조는 다운타운 서클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지의 그 호화,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거라고 하고요. 그 수직적인 부르즈 칼리파에 비해서 수평적인 환상 고리를 만드는 거죠. 마치 영화에 우주 간의 전쟁 치를 때 나오는 그런 구조물 같죠. 현재 이 건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랍니다. 기술적인 면과 재정적인 면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네, 왼쪽 사진은 부르즈 칼리파를
분수대 측면에서 본 거고요. 가운데 이쪽 사진은 칼리파르 에어사는 환상구조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환상구조의 설교 도면이겠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어젯밤에 부즈 칼리파 건물에서의 그 불꽃놀이 그리고 레이저쇼 모습인데요. 오늘 세계경제 동영상 말미에 첨부하였으니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그 미국 경제 지표보다는 중국 소비 축이라든가 각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악화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연말 랠리 기대를 차단해 버렸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우는 연중에 총 8.8% 하락하였고요. S&P 500는 마이너스 19.3%, 나스닥은 연중 마이너스 32.8%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했어요. 10년물이 지난 주말 3.8%, 2년물은 4.3%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간은 10년물이 2년물보다 더 금리가 오른 게 특징이죠. 다음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12월 고용지표가 금요일 나오고요. 잡스 오프닝 일자리 수가 수요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FOMC 회의록이 수요일 날 발표되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됩니다. 12월 중 고용은 11월에 그 26만 6천 명 예상보다 크게 넣은 것보다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수도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일자리가 고용 공급보다 워낙 많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PMI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 등의 긴축 효과가 점점 실무 경제 지표 악화로 둔화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음 주에는 실물 지표 둔화 대 연초 반등 기대감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해 첫 주 즐겁고 보람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에 관한 명언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작심한 내용의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명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영상 말미에 부즈 칼리파에서의 불꽃놀이 레이저 동영상을 첨부하였으니 즐감하시기 바랍니다.